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지금 세계 정세가 완전히 경랑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디펜스 브리핑, 그리고 국방TV에서 지금 임시적으로 신설한 중동 브리핑을 통해서 전 세계 군사 소식, 그리고 우리 한반도와 어떻게 관계되는가 하는 그러한 이 군사 안보 소식 직접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군사TV 그리고 국방TV에서만 해드리는 정보들입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미 공군이 수십 대의 F-35 전투기를 동원해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실시하며 군사력 과시에 나섰습니다. 이란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 공군이 현지 시각 6일 무려 52대의 F-35 전투기를 동원해서 대규모 엘리펀트 워크를 선보이며 대대적인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미 공군은 6일 본토의 유타주 힐 공군기지에서 제388 전투비행단과 제419 전투비행단 등 2개 비행단을 동원해서 F-35A 전투력 훈련 컴뱃 파워 엑서사이즈를 실시했습니다. 이 훈련에 동원된 F-35A 전투기는 52대로 현역인 388 비행단과 예비군인 419 비행단에서 차출된 전력이 투입됐으며 공대공 전투는 물론 공대지 정밀 타격 훈련도 실시될 예정이라고 미 공군은 밝혔습니다. 미 공군 최초의 완편 F-35A 비행단인 제388 비행단은 예하에 3개 비행대를 갖고 있으며 각 비행대는 24대의 F-35A 기체와 6대의 예비기체 등 총 30대의 F-35A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비행단 소속 F-35A 전투기 일부가 UAE의 알다프라 공군기지에 전개돼서 이란 견제 임무를 수행 중이며 미 전문가들은 이번 대규모 무력 시위가 다분히 이란을 겨냥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이 F-35들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52대가 참가를 했다고 하는데, 야, 정말 대단하네요. 자, 이 엘리펀트 워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제 B-29 2차 대전 때 융단 폭격을 하러 가던 이 B-29들이 쫙 계속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륙하는 모습들, 그걸 이제 엘리펀트 워크라고 하는데, 왜냐, 이제 이 코끼리들이 떼지어서 무리지어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끼리들이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줄지어서 이렇게 가는데, 뒤 코끼리가 엄마 코끼리 꼬리를 잡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딱딱 붙어서 가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그 모습들과 B-29가 날아가는 이 쭉 이어서 이 택싱하고 날아가는 이 뒷모습이 좀 비슷하다, 형상이 비슷하다, 코끼리처럼 생겨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항공기들이 떼지어서 줄을 지어서 오는 것을 이제 그 B-29에서 연유해가지고 엘리펀트 워크라고 부르고 있는데, 무력 시위의 대명사처럼 여겨지죠. 그래서 미국이 미 본토에서 이 지금 유타주에는 힐 공군기지가 388 전투 비행단이 있는데, 지금 미국에 있는 모든 공군 비행단 중에서 최초로 F-35로 완편한 그런 비행단이 바로 이 힐 공군기지의 388 비행단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 힐 공군기지에 419 비행단이 있는데, 여기는 역시 F-35로 무장을 하고 있지만 여기는 현역이 아니고 미 공군 예비역입니다. 그래서 388 비행단 그리고 이제 419 비행단이 연합을 해서 지금 이 엘리펀트 워크를 선보이고 있고, 이 388 비행단에는 현재 F-35가 90대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가 지금 UAE의 알다프라 기지에 전개되어 있고, 이 알다프라 기지에 있다 보니까 언제 이란과 전투를 벌일지 모르죠. 그래서 지금 이란이 미국에게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이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미국이 한번 해볼까? 우리 이 정도 있어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미국과 이란의 정쟁 또는 제한전, 이런 것들이 정말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한반도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도 우리 신인균의 국방TV 그리고 신인균의 군사TV를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 예측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이 오는 3월 7번째 이지스 구축함과 11번째 AIP 잠수함을 취역시킨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의 해군력 강화 속도가 무섭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7번째 이지스 구축함이자 마야급 일본함인 마야함과 소류급 11번째 함이자 성능 강화형인 오류함을 3월 정식으로 취역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아타고급의 대폭 개량형인 마야급은 최신 베이스라인 9C 전투체계와 BMD 5.1 시스템을 탑재해서
2,500km 거리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으며 최신 니프카 협동교전 시스템을 적용해서 항공자위대의 E-2D 조기 경보기와 F-35 전투기 등과 협동교전이 가능한 세계 최정상급 전투함입니다. 해상자위대는 동급 2척을 건조해서 총 8척의 이지스 구축함 체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류함 역시 소류급의 대폭 개량형으로 기존 소류급의 약점으로 지적되던 스털링 AIP 시스템을 탈거하고 고성능 리튬이온 배터리를 기본 적용해서 소음과 사망 성능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는 고성능 잠수함입니다. 해상자위대는 마야함을 도쿄 방어 임무를 맡는 제1호위대군에, 2번 함인 하구로함을 북한 미사일 방어 임무를 맡는 제3호위대군에 각각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야함과 오류함이 각각 호위함대에 편입되면 일본 해상자위대의 방공구축함은 14척, AIP 탑재 잠수함은 11척 체제가 완성되어서 질적 측면에서 아시아 최고 수준의 해군력을 유지하게 될 전망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마야함이 지금 보이는데 이 마야함 같은 경우는 우리 세종대왕급 이지스함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의, 그리고 진보된 성능의 그런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이 1번 함은 요코스카에 배치가 될 겁니다. 거기 제1호위대군이 있는데 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수도방위가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수도방위를 맡는 제1호위대군에 이 마야함이 배치가 되고, 이 마야급은 2척이 생산될 예정인데 이번 함인 하구로함은 동해에 있죠. 마이즈루에 있는 제3호위대군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왜냐? 그게 이제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면 제일 먼저 1차 요격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상승 단계에서 제일 먼저 때려버려야 할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동해에 있는 마이즈루가 이제 본거지가 되는 제3호위대군에 2번 함을 배치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을 이제 우선으로 합니다. 자, 일본은 이렇게 이제 이지스함 8척 체제를 완비를 하고, 이지스함이 8척이니까 그럼 뭐 그밖에 안 되냐? 이렇게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6척이 가니까 뭐 우리하고 큰 차이 없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일본은 그게 아니고 아키즈키급 이렇게 해서 거의 일본 자체 국산으로 만든 이지스급 구축함들이 아주 또 많이 대폭 대량 양산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본은 거의 대부분을 이지스급 구축함으로 도배를 할 그런 상황이고, 그 중에서 이 마야함, 하구로함 이런 이지스 8척은 탄도미사일만 거의 전문으로 요격하는 군함으로 사용할 것이고, 나머지 군함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함대 방공이나 뭐 이런 것들, 함대 전투나 이런 것들로 이제 사용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P 잠수함, 소류급 AIP 잠수함이 있는데 그 소류, 제가 지난 주말에 미드웨이 영화를 봤어요. 정말 재밌게 봤는데 그 미드웨이 영화를 보면 미드웨이 해전에서 소류라고 하는 항공모함이 격침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미드웨이 영화 아직 안 보신 분들 보십시오. 정말 재밌습니다. 그 소류의 이름을 되살려가지고 지금 일본이 자신들의 최신 잠수함인 소류급 잠수함의 네임십으로 삼았죠. 그래서 그 소류급 잠수함이 쭉 이렇게 이어져 오는데, 사실 이 스털링이라고 하는 좀 기관 형식의 AIP, 그러니까 공기가 적게 소요되는, 바닷속에 그 산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기관을 돌리려고 하면 이 엔진을 폭발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공기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공기가 아주 적게 소요되는 그런 기관 형식의 AIP 시스템을 활용을 했고, 우리 한국 해군은 214급에서 연료전지, 전지 형식의 AIP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뭐 당시에는 우리 연료전지 시스템이 우수하냐, 일본의 스털링 기관식의 AIP가 우수하냐, 막 이런 논쟁도 있었는데 일본이 결국 자신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선언을 했는지 이 소류급의 최신형인 11번 함에 가서 이 스털링 기관을 버리고 리튬이온 전지로 갈아탔습니다. 우리도 3000톤급 잠수함은 리튬이온 전지를 하죠. 리튬이온 전지가 바로 우리 휴대폰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 아니겠습니까? 휴대폰 배터리 요즘 뭐 요만한 거 가지고도 휴대폰 하루 종일 쓰는 그런 상황이니까 배터리 능력이 엄청 좋아졌죠. 따라서 일본도 스털링 기관 버리고 지금 이 AIP로 갈아탔다. 그래서 이 스털링 AIP 같은 경우는 한 250m 정도까지밖에 자망을 못한다, 이런 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리튬이온 AIP 그 연료전지는 훨씬 더 깊이 자망할 수 있고 또 훨씬 조용하죠. 우리 휴대폰 소음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훨씬 조용하죠. 따라서 앞으로 일본의
잠수함 전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아마도 소유급 잠수함도 앞으로 이렇게 스털링을 떼내고 리튬 이온으로 이렇게 개량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일본의 이런 해군력이 강화되는 것은 우리로서는 뭐 결코 흥미로운 일은 아니다.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집트 해군이 동부 지중해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 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터키가 리비아 통합정부 지원을 위한 지상군을 파병한 가운데 이집트 역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며 존재감을 과시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집트 국방부는 현지 시각 4일 동부 지중해에서 헬기 항모 전투단이 포함된 대규모 함대와 공군, 지상군을 동원해 대규모 상륙작전 훈련을 실시했다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에 동원된 전력은 27,000톤급 헬기 항모 가말 압델 나세르함을 필두로 209형 잠수함, 타흐야 미스르급 구축함, 이 이제 프랑스제 프린급이죠. 그리고 미국의 올리브 해자드 페리급의 이집트판인 샤멜 셰이크급 호위함, 그리고 미국의 녹스급 구축함의 이집트형인 돔야급 호위함 등 이집트 해군의 주력함들이 모두 동원됐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사상 최초로 완편된 나세르 항모 전단이 그 위용을 드러냈는데요. 이집트는 러시아에서 도입한 카모프 52K 공격 헬기와 미국에서 도입한 AH-64D 아파치 공격 헬기로 편성된 제550 공격 헬기 여단을 나세르 전단에 편조해서 함대 방공과 장거리 대함 공격, 상륙 작전 등을 수행하는 나세르 헬기 항모 전단을 편성해서 이번 훈련에 투입했습니다. 이집트가 이러한 대규모 훈련을 공개한 것은 최근 리비아에 지상군 파병을 시작한 터키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내포된 것으로 필요할 경우에 실력 행사에 나설 수 있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이게 이제 프랑스가 만든 미스트랄급 강습 상륙함이죠. 이걸 러시아가 사려고 했다가 프랑스가 막판에 이제 틀어가지고 다시 이걸 이집트가 샀죠. 이집트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군사력 강화, 우리가 이 정도 이제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기 위함인지 자신감을 표현하기 위함인지 여기다가 러시아의 카모프 52 공격 헬기를 탑재를 하고 이제 이 대함 공격 능력도 부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다가 카모프 52가 이 해상에서 작전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 이런 판단을 하고 미국의 AH-64 아파치 공격 헬기를 또 여기다가 이제 얹어서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번 훈련에는 사진에 보시다시피 카모프 52 공격 헬기 그리고 뭐 아파치 이런 것들이 같이 지금 작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상륙작전 훈련하는데 이게 지금 도대체 왜 이러냐. 중동이 지금 완전히 반으로 갈렸어요. 리비아가 최초에 가다피가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그 리비아가 가다피가 이제 축출되고 나서 정부가 탄생을 했죠. 그 리비아 정부는 당연히 미국과 뭐 이런 세력들이 조금 이제 관계가 있었겠죠. 그런데 반군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반군이 이제 카다피 휘하했던 그런 이제 사람이었는데 지금 반군을 결성해서 동부 군벌이라고 하죠. 이들이 지금 이제 수도인 트리폴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터키가 여기 가서 해서 동부 군벌에게 정부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해서 지금 터키가 트리폴리에 자신들의 경보병 부대를 지금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지켜주겠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집트가 터키에게 야 함부로 동부 군벌 건드리지 마. 얘들 우리 편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상륙작전 훈련을 하는 겁니다. 나 지금 언제든지 리비아 상륙해서 정부 칠 수 있어.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지역의 구도를 보시면 동부 군벌편은 이 동부 군벌이 얼마 전에 미국의 무인기를 격추했어요. 지금 미국은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지만 동부 군벌이 즉 반정부 세력이 미국의 무인기를 격추시켰다고 하는 것은 미국하고도 또 대척점에 있는 세력이죠. 이 동부 군벌 편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프랑스, 러시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전형적으로 미국 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또 아닙니다. 그리고 통합정부, 지금 정부 편은 터키, 카타르, 이탈리아입니다. 또 터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쿠르드족 문제 이런 걸로 또 러시아와의 문제 이런 걸로 지금 미국하고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러시아하고 아주 뭐 애정공세를 하면서 미국하고 완전히 지금 갈라서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 리비아 문제에 있어서는 터키와 러시아는 또 완전히 또 반대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전 세계는 국익에 따라서 어제의 적, 오늘의 친구, 오늘의 적은 또 내일의 친구. 또 어제도 아니고 불과
1시간 전에 친구가 오늘은 또 이 장면에서 또 적이 되고 이런 모습을 지금 리비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집트가 이런 무력 시위를 하는 거 이게 지금 터키 그리고 지금 정부 리비아 정부 뭐 이런 것들을 향해서 지금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통합 그러니까 이제 이 반군들을 우린 지지한다 이제 이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지금 여기에 또 완전히 또 반대 입장이에요. 그것들이 전부 다 국익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사실은 뭐 해군력에 있어서 군함도 항상 공동 개발하는 그런 나라인데 이렇게 반대편에서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국제정세 정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독자적인 힘을 길러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항상 드립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 군사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